347페이지의 대표 문제 보면 추진위원회잖아요. 자, 일단 머릿속에 이걸 자꾸 익숙해야 되는 게 5인 이상이 과반 동의로 시장운수 등의 승인받고,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다. 시장운수 등에게 가서 이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아까 동의 있죠? 저거 받는다. 그리고 30일 내 등기하면 조합 성립한다. 1번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에 들어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시장운수 등의 승인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지문 만드는 거잖아요. 추진위원회 승인, 여기서 승인, 인가, 허가 이걸 고민을 하고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문장을 익숙하셔야 돼요. 추진위원회 승인. 3번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이거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경쟁입찰로. 경쟁입찰로. 기억나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나요? 추진위원회가? 그 두 가지 중요하다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은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야는 없어진다니까. 그 이후부터는 조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 있어요. 경쟁입찰로. 4번도 중요합니다.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그대로 포괄로 승계를.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추진위원회가 했더라도 조합이 한 거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을 주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는 위원장하고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그랬죠. 그러면? 감사 없어요? 이사가 없어요? 진짜 기억나요 그거? 위원장 한 놈하고 감사 둔다고. 이사는 아니다고. 그건 조합 만들고 난 다음에 이사가 들어온다고. 5번 토지 등의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는 거 맞고. 자, 그러면 밑에 1번 문제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라고 되어 있죠. 자, 말 나온 김에 하단에 박스 있죠, 박스. 답이야, 5번 그거 박스 보세요. 정비사업 또 줄치는 거예요.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것, 설계자 선정하고 변경하는 것, 이것을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하는 거예요. 각종 준비 업무 이런 거는 기본이고 정답 될 수 없는 것이고, 넘어가면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만든다, 동의서 접수한다,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 정관의 초안을 작성한다 하는 것. 자, 여러분요, 이때 정관 추진위원회가 정관의 초안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에 인가받고 그 다음부터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관 초안 만들고. 자, 이런 거 이제 한번 다시 봤고. 그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옳은 겁니다. 조합은 100% 시험 나오니까. 조합 설립 인가받은 경우는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 성립한다. 설립 인가 떨어지고 며칠 내 등기? 30일 내.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도시개발조합, 재개발조합 공통점이 또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은 조합의 임직원도 겸하면 안 되지만 다른 조합도 안 돼요. 똑같이.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렇지. 재개발이 그렇지. 재개발은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조금씩 보이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또 7월 달에 수업을 들으면 오늘보다 훨 낫다고. 훨 나아져요. 점점점 나아집니다. 그리고 기억도 더 잘 가고.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 하는 작업이에요. 시멘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구리 치는 작업이지 뭐. 재개발입니다요. 4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자, 여러분 아까 보세요. 실질적으로 슬쩍 얘기를 했지만은 추진위원회 만들 때는 과반수 동의 얻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저 동의 받잖아요. 과반수 동의는 받은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3 되도록 추가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동의한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니까 추가로만 더 받으면 돼서 저 4분의 3 채우면 되는 거예요. 동의받는 거 보는 거예요. 도장 또 찍고 도장 또 찍고 할 필요 없다 이 말. 도장이 아니구나, 지장이구나. 5번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하면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하는 행위는 효력이 말이요 소요? 봐봐요. 조합장 뽑혔어. 자, 우리 사모님이 조합장 됐어요. 3년간 조합장으로 임무를 다 했다니까.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검치단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10시에 검치단 선고하면 10시부터 조합장 지위 날아가는 거예요? 다음 날 날아가는 거예요? 다음 날 10시부터. 여기는 그때부터. 도시개발법은 다음 날. 그럼 10시에 판명되면 그동안 3년 동안 한 거 다 효력이 없어져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효력을 미쳐서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이후부터는 조합장이 법률행위 했더라도 조합원에게 귀속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과거 것은 괜찮아요? 소급하면 안 되지. 이해가 가죠? 효력 이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오른쪽 하단에 그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못 외웁니다. 그런 것들은. 자, 5번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때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 손으로 해설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15-1도 나왔고 20도 나왔고. 그게 토지 등의 소유자 찾으라는 얘기지. 1번이네요. 박기잖아요. 박기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또? 저한테 왜 그랬는데요? 정비구역 안에지 밖에 말이 돼요? 밖에? 몇 번? 4번.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내면요 실수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1번을 그래 냈겠냐고요. 후다닥 소유자 넣어놨잖아요. 바뀐지 아닌지도 안 보고. 정비구역 바깥에? 말이 돼요? 정비구역 바뀌면 대한민국 다 아뇨. 전세권자, 임차권자 들어가요? 지상권자잖아요. 재개발은 지상권자 들어가죠? 제가 뭔지 들었길래 그러셔요? 지상권 들어갑니다. 그 다음 6번, 7번 아까 풀었죠? 8번도 풀었잖아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쭉 넘기는데, 자, 11번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자, 30초. 해설 절대 보면 안 돼요. 반칙이. 해설 보고 풀면 폭발해요. 폭발. 책. 기억 뭐가 들어갈까? 응? 니어는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재개발? 리얼은?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나온 거예요. 나온 거. 다시 한번 100번을 떠들어도 외워야지. 자, 재개발로 갑니다. 재개발 조합 만들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400명 중 300명, 4분의 3. 토지 등의 소유자 수가 400명이면 300명. 그 자들의 300명이 가진 땅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면 2분의 1대로 동의. 토지 면적은 얼마? 2분의 1. 재건축은 동별. 사반수가 아니고 다시.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이거. 지난주에 도시개발법도 진도에 맞춰서 했으면 이리 고생 안 할 건데, 그죠? 오전에 한 거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딱 하면 이리 좋구만. 참, 동별 얼마? 과반수.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4동 중에 3동.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3. 오케이. 됐어, 이제. 여기다가 문신하고 가, 문신. 팔뚝에다가. 문신했는데 문신한 걸 잊어먹어. 그래서 보지를 못해. 집에 와서 샤워하다 보니까 여기 있어. 틀리고. 그러고도 남아, 여러분들은. 깜빡깜빡하니까. 자, 한 장 넘어가요. 자, 재밌는 거 나오고 12번. 지금 여기에 맞춰서. 그때, 이때 18회 때 나온 거는요, 투기관리가 없었던 상태인데 다 수정한 거예요. 자, 조합, 재건축 조합원 자격 직무 옳은 건데 한번 볼게요. 1. 재건축이요.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된다.
그게 왜 X인데요? 그렇지. 자. 재개발은 요만큼 동의 받으면 동의 안 한 사람도 조합원 됩니다.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그렇지. 이게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쉬운 것만 풀면 돼요. 2번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 임원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1년 돼서 조합장 할 수 있어 없어요? 1년 된 놈은 그래. 할 수 있냐고? 자, 다시 한번 우리 해결합니다. 조합원 중에서 판사 앞에 잡혀가가지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았어. 3년 동안 집행유예하는 거 아니야? 자, 집행유예 기간 끝났어. 그리고 1년 됐어, 1년. 조합장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왜 없다고 했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된다니까. 그거 말고 실형을 선고받아서 갔어, 2년. 교도소 살고 왔다고, 순실이와 같이. 그래서 어제 나오면서 두부를 하나 먹었어. 형 집행 종료됐잖아. 그로부터 1년 됐어. 조합장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2년 안 됐으니까. 야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다 1년 경과된 자 이렇게 되면 또 안 된다고 해버린다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조합장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교도소 갔다 온 지는 2년 넘어야 되고,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장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 이제 저 다시 판사가 2년 선고 유예를 했다니까. 그 선고 유예 기간에 있어. 이 사람이 혹 이렇게 해거나 했지, 범죄를. 이 사람은 조합장 할 수 있어 없어요? 아, 있냐 없냐를 얘기해. 끝난 거 얘기하지 말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니까. 2년 집행유예. 저 선고에 참. 그래, 선고 그래. 대답은 틀리게 하고 눈치로 째리는 거 세게 째리고. 형의 선고유예를 했다고. 선고유예 2년이에 2년 선고유예 기간이 있다고. 이 사람은 조합장 할 수 있냐고 없냐고? 있다고. 무죄라고.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은 딱 한 군데 나온다고. 주택법에서. 어디서? 지역주택조합 할 때, 조합장 이사감사 할 때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는 다 관계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봐요. 조합 이번에 결격사유 한번 얘기해 봐봐요. 진짜 내가 이거 자꾸 어리버리 삼총사 일당들이라 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속고 넘어가는 느낌 들어서. 자, 첫째, 미성년자, 비성년, 비한정 후기는 세놈. 또 파산 선고된 자, 그죠? 아니라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 교도소 살고 나온 지 그 집행 종료, 집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그 다음 에 하나 추가된 거, 이 법 위반에 벌금 얼마 이상? 100만 원 이상 두드려 맞고 몇 년 안 된 놈? 5년 얘기야. 5년. 그죠? 그 판사가, 자, 일단 내가 조합장 해서 한 50억 해먹고 싶어. 판사가 너 징역 6개월 갈래? 벌금 500만 낼래? 어디가 유리? 징역 갔다 오면 2년 지나면 할 수 있지만 벌금 두드려 맞은 놈은 5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갔다 와야지. 아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조합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1년 된 사람은 될 수 있어 없어요? 이제 됐네. 아유, 그 얘기 하려고 그냥 진 다 빠졌네. 4번,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 상속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고. 아버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상속 못 받는 거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상속 받은 거는 괜찮아요? 증여는요? 증여 안 돼요? 연하면서 주는 거는? 다시 한 번만 더. 여긴 지금 기출문제라 개정된 거 없잖아요. 재건축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런데 이제 조합원이 소유기간 몇 년 넘었다고. 소유기간하고 거주기간 채운 사람은 되잖아. 소유기간 몇 년? 10년. 거주기간은? 요 요건 채운 사람 팔아도 된다. 좀 낫네. 그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없는 내용들이니까 기출문제 없죠.
그럼 그 문제집에는 몰라도. 그 다음에 그 5번에 상속은 돼요? 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 인가후 당해 성비사 건축물 토지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는 자에서 손실을 보상해야지. 이걸 손실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청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돈 줘야지 그럼. 그 다음에 13번 조합 임원 한번 볼까요? 조합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인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대요. 감사 없는 조직이 있을까요? 조합장 엄청 해먹을 텐데. 감사 안 두는 규정은 없어요. 여러분 추진위원회조차도 감사를 둬야 되죠. 위원장하고 감사 1인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감사는 둬야지. 그럼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해가 돼가지고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거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렇지.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고 그래야지. 외워야 돼. 자, 다시 한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 대표한다. 누가? 감사가.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성비사반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장 포함하여 조합 임원은 조합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자,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제외한 이사 감사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여러분 점수 조금씩 나올 것 같아. 15번 문제 같은 것은 신의 영역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거 정감대 연구할 때 과반 동의였는데 3분의 동의하더라고. 아니야 보지 마시고 이것도 다 좀 실력됐을 때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또 이렇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17번 문제. 17번 문제. 동의서 동의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어 없어요? 설립 인가 신청 전에 그러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실제 시험 나온 건데 2010년 10월 1일 날 추진위원회하고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동의서 철회서를 발송했대요. 쐈지 2통. 시장 갑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10월 5일 날 추진위에 통지하고 갑이 추진위에 발송한 철회 통지서는 7일 날 추진위에 도달했다.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냐? 5일이요? 7일이요? 둘 중에 빠른 때니까. 이제 얼미 알겠죠 이게? 이 기출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동의했더라도 철회한다. 철회하면 이제 철회서에 이름 쓰고 찍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민증 그죠? 내용 증명으로 우체통 가가지고 우체통이라도 우체국 가가지고 우체통은 아니지. 내용 증명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쏴요. 시장군수 등에게 쏘고 추진위원회 쏘고.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 등은 야가 철회한다네. 일일이 통지도 해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장군수 등이 통지한 때 하고 내가 쏜 거 도달한 때 둘 중에 빠른 때 철회 의사표시 효력 발생한다. 그 법조문을 알고 있냐 하는 그 문제지. 그런 조문들을 읽어놓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 전혀 안 본 사람은 이거 무슨 말이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찍어야지. 그래도 빠른 때 뭐 이런 때로. 자, 오른쪽 페이지에 절차 순서. 자, 이 절차가 이게 지금 이 절차 이 절차.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 계획에 따른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 처분 인가. 그러죠? 쭉 중무인가 찍 이전 고시.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빠른 게 디귿. 그 다음에 니언. 자, 여기서 그걸 기역, 미음 둘 중에 어디가 먼저? 사업 시행 인가가 먼저, 관리 처분 인가가 먼저? 그럼 시행 인가 받아야 시행자 되죠. 조금씩 이제 뭐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봐봐봐요. 여기 있네. 이게 지금 이게 뭔지 아뇨? 사업 시행 인가 곳이 떨어지고. 자, 여러분. 조합이 시장군수 등에게 가서 시행계획서 만들잖아요. 인가 신청하고. 인가 신청하면 주민공단 며칠 이상 하게요? 요 위에 있네요. 14일. 그 다음에 인가 고시 후 며칠 내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한다고 그랬어요. 후회 안 해요? 그럼 언제 봤을까? 120일 내에 통지하고 일감시는 공고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일로부터 며칠 내. 그 다음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길게는 60일.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손실보상. 자, 언제부터 며칠 내?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에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내. 이게 진짜 이게 이러니 오전 수업하고 하니까 이렇게 덜 힘들지. 그죠? 지난주에 오전에 개발법하고 오후에 이거 해서 봐요. 나 쓰러져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도 기억 안 날 거 아니에요. 초점 다 설명해야 되니까 오전하고 하니까 참 좋다. 이거 야간도 써먹을 거요? 밤에도? 참 좋다. 얼마 좋은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풀지 말고 3번 문제 보세요. 3번. 워낙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내가 얘기합니다만 정비사업 가장 옳은 거라고 되어 있죠? 1번. 3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죠? 자, 아까 언제부터 종전 땅 건물 사용 수익이 안 된다? 이때부터 언제까지? 2005시가 안 된다고. 사용 수익하지 말라고. 처분은 된다고, 원래. 돼요, 예? 그러니까 공사 철거해야 되니까 비키라고. 그러니까 임차권자 등은 계약의 해지권 행사하잖아요. 임대인한테, 시행자한테. 그렇지. 보증금 돌리도 하는 것은 그 시행자가 대위비원제 대신 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 가서 구상권 행사하고, 구상이 안 되면 그놈이 분양받을 아파트를 압류하면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그럼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철거 들어가니까 민법 280조, 81조, 4조, 9조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1번 답이네. 그 다음 2번부터 한번 볼까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 금전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요? 있다요? 금전 반환 청구는 시행자한테 가야지. 그 다음에 3번.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야 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사업 시행자 네가 끝까지 내려가 지가 낼 돈을 대신 내는 거잖아요. 시행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자기가 부담하지. 대신 내줬을 뿐이에요. 시장문수 시행자는. 참. 4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돈 등의 반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은 증여 의무를 이행하는 거다. 참 말이라고 만들어. 에? 아까 그거 기억나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아까? 증여는 아니지. 증여는 식구들 간에 네 가져 마음대로 쓰라는 거 아니야. 보증금 받은 걸 돌려주는 거잖아요. 대신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 이거? 대위변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여 의무를 대신해야 한다. 설날 세뱃돈 주나? 5번. 관리처분 인가받은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 등등 계약에 대해서는 280조 이하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4번 문제에 다 맞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한 건데요. 3번 보세요. 아니 답 하나 외울 게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적용 안 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얘기 한번 했어요? 오늘 얘기했죠 아까? 오늘 안 했어요. 총기가 조금씩 이제. 자, 이게 이 얘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행자가 집을 지어서 집을 짓게 환지 주고 집을 지어 등기하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사업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환지 주거나 관리처분기에 주택 지어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가 우리 국민주택 채권 내가 설득하면 어디 수업 시간에 얘기했네? 1종, 2종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사야 된다고. 안 사면 안 되는 거라고. 사실 아파트 사고 건축허가 받고 하려면 1종 채권 사야 돼요. 5년짜리.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험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요. 이거 주택 환지 위에 건물 짓겠다, 주택을 주겠다 할 때 수백만 원짜리 채권 사람은 사겠냐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줘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항상 베이스가 나 같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비싼 국민주택 채권 사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여러분 명의로 부동산 등기하거나 자동차 등록해 본 적 있지요?
그때 사야 된다니까요. 법무사 사무장이 얘기 다 해서 알아서 했고 영업사원이 알아서 해서 다행이지. 그래서 저 800cc짜리 티코라고 했지 우리 옛날에 마티스. 그거 부동산 할 때 최고예요. 골목골목 다 들고 다니니까. 마티스는요 앞차 따라만 가도 돼요. 기름 냄새만 맡아도 엔진 돌아가요. 휘발유 안 넣어도 된대잖아요. 왜요? 그 절대 마티스는 할머니 많은 데 가면 안 돼요. 할머니들이 몸에 저 신경통 전기 자석 붙이고 다니잖아요. 끌려가요. 할머니한테 막 차가 끌려가. 그래서 한번 자석 목걸이 끌려. 아니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cc당 얼마 정해져 있거든. 그럼 5000cc 진짜 벤츠 같은 거 산다. 똑같이 자동차를 등록해도 국민주택 채권 너는 800만짜리 너는 100만짜리 다르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동차를 사거나 부동산 사거나 할 때 건축허가 받아 건물 짓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 내고 싶으면 국민주택 채권 사야 된다니까. 그래서 부동산 등기할 때 반드시 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채권 매입 수수료 이런 말 나오면 그런 연애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 채권 안 살 거라고 이러지 말고 나중에 한다니까. 모르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집 사는데 뭘 채권 못 얻어 사냐. 국민주택 채권 사야 된다고 그러면 나 안 살 거라고 이러지 말고 법무사 사무실 와서 수수료 이렇게 얘기하면 채권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 무조건 사야 되는데 얼마 사냐고 묻지도 마요. 알아서 다 해. 적법하게 살 거니까. 등기소에서는 국민주택 채권 샀다는 거 입금대가 가상계좌에 들어왔다 확인하면 그때 등기권리증 다 발급해주거든. 그래서 이 험한 사람들한테는 비싼 국민주택 채권 산다고 안 사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저 361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 나오죠. 자, 요 관리처분계획 요거 누가 만들까? 요거 왜 이래 고민하세요? 시행자가 만들지. 조합인 시행자가 만들 거 아니요. 시장문수 등에게 인가받고요.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보면 이게 단점이 그런 거네. 분양 설계가 들어가죠. 관리처분계획 분양 설계 들어가야 되지.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으로 짠다? 가만있어 봐. 제가 흥분하지 말고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하지 말고 다 찬찬히.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봐야 백구동 1301호가 나온다니까. 그죠? 분양 설계.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될까?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성명. 그럼 그 다음 한번 뜨듬이라도 한번 야들이 나중에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그 다음 지금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명세하고 가격. 지금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지금 현재 땅 건물 용도, 면적, 지목 이런 자세한 거 하고 가격. 지금 것은 가격. 나중에 받을 놈은 추산액. 지금 것의 평당 가격은 언제 기준? 그렇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두 군데 이상 평가한 감정평가 법인 있죠.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한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땅 건물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갈까? 이건 무슨 텔레비에 나오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 맞히는 것 같아요. 전체 비용의 그렇지 추산액. 그 다음에 분담 규모, 분담 시기. 그 다음은 그렇지 소유자 외의 저당권, 전세권, 등기부상 권리인지 권리 명세. 그 다음에 임차권자는 등기 안 했잖아. 세입자 손실 보상하기 위한 권리 명세 평가에 써줘야지. 자, 다시 한번 분양 설계 넣어요. 분양 대상자가 주소, 성명 누구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 대상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관리처분계획 보고 이 사람한테 분양권 산다니까. 이름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거니까 추산액.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얼마짜리 가지고 있는지 가격을 넣어줘야지. 전체 비용의 추산액. 그러죠? 다 됐네. 저당권자 등이 있는지, 임차권자 등이 있는지.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철거 예정 시기도 들어가요? 제가 아까 관리처분할 때 책에 저 밑에 철거 시기 해가지고 싹 진행하는 말을 했는데 또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구만요.
자, 1번 대표 문제입니다. 옳은 겁니다. 재밌습니다. 1.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 안 하면 토지 건축을 경매 처분하여. 이 사람들이 뭔 빚이 있길래 경매 처분해요. 옛날 기출문제도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경매 처분해서 손실보상 즉 청산해야지. 2번 사업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 수립한대요. 아니 철거부터 해놓고 분양 신청 받나요? 나 어디 가서 살아? 아까 언제 철거한대요? 그렇지.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하는데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그랬죠. 폐공과 밀집 등으로 중학생들이 본도 하고 담배 피고 다리 떨면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기 전이라도 시장문수 등에 허가받으면 철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때 철거하는 거예요. 중학생 다리 떤다 그러면 미리 철거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무슨 고등학생은 기본이고 중학생 정도 되면 떨대. 중학생들 덩치 얼마나 큰지 당최. 자, 그래서 철거한 후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3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부담 시기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죠? 이제 용어는 부담이 아니고 분담인데 같은 용어니까. 4번에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한 세대가 하나 이상 주택 소유한 경우에 하나의 주택을 공급한다.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이죠.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나 국가 지자체 등이 줄 때도 단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하나만. 오케이. 5번 과밀 억제권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얘도 맞죠? 재건축이어야 되지 재개발이 아니고 답은 3번 나오는데 또 맞닥하고 이러면 재건축이요 재개발이요? 다시 한번.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몇 개? 하나.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인데 단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저 재건축은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그러죠? 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하나지만 과밀 억제권역에 안에 위치하고 있다. 재건축 최대 몇 개까지? 3개.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면 하나.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든 재개발, 재건축 어디든 간에 자기 가진 가격이나 전용 면적 범위에서 한 주택 더 받는 경우도 된다. 60 이하, 60 이하 받은 놈은 몇 년간 못 팔고. 다음 페이지 2번. 자, 2번 잘 보셔요. 관리처분계획 옳은 거다.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이 포함돼야 한다. 오요, X요? 오,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책을 한번, 오늘 수업한 거 한번 보자고요. 오늘 수업한 걸로 해야 여러분이 나오고 증거가 남지. 394페이지 딱 펼쳐봐요. 네, 이거 중요하다고 하면서 394페이지 요거 오늘 단행짜리 요거 펼치면 자, 관리처분계획 방법이죠. 방법.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D가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가로치고 지상권자는 줄쳐라 했죠.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계획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은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은 관리처분 수립할 때는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계획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도록 해주는데 지상권자는 제외하고 청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재건축은 조합원 전원 동의 받으면 정비법 무시하고 전원 동의 받은 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는 기억하네. 그래서 2번 문제 1번 틀렸어요. 2번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 동의 받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재건축은 전원 동의 얻으면 정비법 무시하고 전원 동의 얻은 대로 할 수도 있다. 3번 사업 시행자는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시장문수 등의 허가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원래는 언제 철거하는 거예요?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철거하지만 이렇게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4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전 때에는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 토지 사용할 수 없다. 자, 아까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철거 들어가니까 사용 수익하지 마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런데 사용 수익하지 마라고 그랬지만은 사업 시행자 동의 얻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으면 괜찮다. 동의 얻으면 돼요. 여러 번 나온 지문이라니까요. 동의 얻으면 사용해도 돼요. 5번 시장물수 등은 관리처분 인가 신청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 통보해야 한다. 60일이요? 며칠? 괜찮아요. 틀렸지. 60일은 아니지. 뭐 며칠 할래요? 14일? 그것은 자 봐요. 자 다시 자.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단 며칠? 정비계획은? 자 시행계획 요거 작성해서 올라왔어. 며칠 이상 공람? 14일. 관리처분이잖아. 관리처분계획 수립했지 조합이. 그러면 이제 수립해가지고 확 인가 신청하려고 들이미는 게 아니고 사본을 다시 보내요. 30일 이상 열람케 합니다. 의견 수립해. 그리고 들이밀잖아.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는 거야. 관리처분 나오면 30일이야. 자 다시 한번 하면서 봐.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을 때 분양 신청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분양 신청한 결과하고 관리처분 계획 내용하고 아구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나중에 행정심판 들어간다니까. 이거 분양이자리 소유권 이전이고 조합이 했죠. 조합 어디선가 들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조합이 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행정심판 사건으로 본다니까. 자 그럼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이 만들었지. 만든다는 것은 분양 신청을 끝난 거잖아. 그리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인가 신청하면 안 돼. 오류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복사를 해서 분양 신청한 자에게 통지에 보내준다니까. 며칠 이상 볼 수 있도록 30일 이상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럼 나는 왜 34평 했는데 43평으로 됐냐고.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이 신청을 받는다니까. 그리고 오케이 수정해서 들이밀면 며칠 내 인가 여부를 통보 30일. 관리처분 인가 여부 통보 나오면 30일이요. 야간 수업 한번 더 들으세요. 그러면 아까 주간반에 요 얘기는 안 했거든 내가. 야간 해주게요. 야간 쓸 일이 없으니까 시간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가 혹시 그러면 정비계획 며칠 주민공람 14 정비계획은 14, 30, 14, 30 이렇게 좀 외워보세요. 그렇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쉬운데 4번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 옳은 거라고 됐잖아요. 1.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 받아도 종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아유, 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사업시행자 동의 얻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도 있다. 이 얘기 들어봤나요?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요약집 볼래요? 기본서 볼래요? 요약집 볼까? 그러면 요약집 가져왔는데 안 보면 안 되니까. 서운하네 안 보면. 진짜 저는 여러분의 의견 다 들어가지고 자 어디를 보냐면은 92페이지에 92페이지 왼쪽 부분 있죠. 관리처분계획의 일반적 기준이 있나요? 자 그러면 온 김에 기억, 니은, 티끌, 리을 내가 찬찬히 볼 테니까 기억, 종전, 이거 내가 아까 다 읽었는데 또 안 읽었다 그러니까 종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있자 즉 응환지처럼 하라고. 지목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다 대지니까 그러죠? 그 다음 지나치게 좁은 땅, 넓은 땅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적정한 규모가 정환지나 감환지처럼 해도 좋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지정한 자가 있으면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옛날에 호랭이 담배 필 때
이런 지문이 모의고사에 있었어요.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다.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나오네. 위에 위하여 토지 규모로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서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해버리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 입체 환지 있죠? 입체 환지로 건물 지어서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요. 땅만 있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작은 땅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네, 이 얘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바로 그 페이지 오른쪽에 온 김에 3번 관리처분의 방법이 있나요? 동그라미 1번이 이건 흑백이잖아. 흑백. 주거환경 재개발의 관리처분은 다음에 해야 한다. 디귿 줄쳐져 있을 것 같은데? 특강할 때 그러죠? 정비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데 지상권자는요? 언제? 오늘 드디어 확실하세요. 이게 한 3번, 4번 하니까 좀 된다니까. 재개발할 때, 주거환경 할 때 지상권자는 분양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청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그 중간에 줄쳐져 있네.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전원동의 얻으면 전원동의 얻은 기준대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4번 문제로 가. 4번 문제. 4번 문제 2번 지문. 옳은 거잖아요.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토지 규모를 조정한단 말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을 건축물의 일부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공유 지분을 줄 수 있다. 입체 환지 형태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이 너무 작고 그러면 구분 건물 지어서 줘도 되지.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고 이 당일 관리처분 중지할 때는 신고한다. 아까 동그라미 한 게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했죠. 다 똑같이 인가받는데 아주 경미한 변경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의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봐요. 자꾸 나오잖아 이렇게. 재개발은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자는 제외됩니다. 5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있다. 전원 동의 얻은 대로 해도 돼요. 5번 문제를 1번 줄 테니까 해설 보지 말고 양심껏 한번 풀어봅니다. 재건축 주택 공급 최대 주택 수는 몇 개냐? 자, 364페이지 펼쳐서 늦게 온 사람은 펼쳐서 보셔요. 이제 자, 기억은 어디 갔어? 기억은 몇 개? 왜 한 개냐고 물으면 뭐라 그러는데요? 그러지. 니어는 몇 개? 그러지? 그죠? 과밀역지구 외 지역에서 사업시행지구에 1세대 3주택 가지고 있다. 재건축이라고 했으니까 설문 속에는 3개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개, 3개. 자, 그 다음에 367페이지 10번 문제. 366페이지 9번 문제. 7, 8번 지금 풀지 말고. 9번 문제. 자, 절대 오른쪽 페이지 보지 말고요. 박스 바로 봐봐요. 절차 순서. 자, 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 어쨌든 이전고시는 맨 끝으로 가야지. 분양하는 거니까. 그 다음 분할이 제일 먼저요? 아니 아까 준공인가 떨어지고 공사 완료 공고해가지고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해가지고 니거 내거 통지해주고 소유권 이전. 그러면 준공인가 먼저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측량은 빠졌으니까 분양받을 때 니거 내거 통지 소유권 이전. 아까
일은 할 때도 이거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준공 시장문수, 시장문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문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아요? 받아야지. 그 다음에 준공인가 떨어지면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딱 측량해서 딱 잘라야지 이제. 그리고 딱 소유권 딱 잘랐으니까 이제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청산. 자, 10번.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옳은 것. 1.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문수 등인 경우에는 정비사업 공사 완료하면 준공인가 받아야 한다. 참 문제라고는 참 이게 참 그 시기 참 시장문수 등이 직접 하는데 자기가 거울 쳐다보고 인가하나? 준공인가하나? 이렇게 돼야 되지. 시장문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 완료하면 시장문수 등에게 준공인가. 그러죠? 둘째, 시장문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 허가할 수 있다고 없다고? 원래 안 되는데 수도 전기 다 갖췄다 그러면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3번 제일 중요한 표현이네.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 소유권 취득한다. 고시한 날이요? 다음 날이요? 환지하고 똑같잖아요. 정비사 4번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 종전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되겠어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얘기예요.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고 아파트 가지고 있어. 근데 나한테 돈 1억 빌려갔어. 옛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저당권자 아니야? 채권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아파트 하나 받았지? 철거하고 없어졌잖아. 그래가지고 변제기일 도래 안 했다고. 채무 변제기일은 올 12월이야. 근데 8월 1일 날 다 지어가지고 분양해 준 거지? 입주했지? 옛날 집은 없어졌잖아, 옛날 집은. 그럼 돈을 12월 달에 안 갚아버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옛날 걸 격리하러 가니까 없어져버리잖아. 대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못 받잖아. 옛날 아파트에 저당권자가 있었다면 아파트 주인인 채무자가 철거되고 새 아파트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별도의 조치 없어도 그 새 아파트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서 그걸 경매 실행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환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지든 재건축 분양이든 받으면 옛날 땅이나 건물에 주택에 있던 모든 권리가 새로운 걸로 옮겨져야지. 환지는 지역권은 제외하고 했지만, 그러죠? 그리고 옛날 땅에 건물에 저당권자가 있다.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만약 이런 규정이 없으면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12월 달 변제기일 도래해가지고 돈 안 갚아버려요. 내 옛날 집 담보에 제공했잖아. 네가 그 집 격리 신청하라고. 없던데. 옛날 거 담보 지어서 나는 안 돼. 나는 저 옆동에 받은 거야. 나는 이거 아니야. 난 못해. 돈 안 갚아버리면,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갚아버리면 이 사람은 빌린 돈도 안 갚아도 돈 벌고, 그죠? 새 아파트 분양받아 돈 벌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 가죠? 그 옛날 집에 있던 저당권자는 집주인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다 해도 없어진 옛날 집이 아니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있지요? 거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걔를 경매로 날려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뭔가 부동산 실무할 때 알아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봉착할지 모르거든요. 편안하게 동네에서 빌라만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5번 이 지문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가 LH공사 등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문수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대요. 말이요, 소요? 안 돼. 다시 하는 게 아니야. LH공사가 다른 법에 따라서 준공인가 처리 다 했다는 얘기요.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가지고 그럼 시장문사도 이중으로 따로 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되지.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로 할 필요. 그 다음 나머지 청산 이런 건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정비법이 쭉 훑으니까 오전 수업보다 오후가 좀 낫지 않아요? 다시 암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 같으면 집에 가가지고 기초문제 펼쳐놓고
기본서를 다시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문제 풀고 다시 읽고 되게 2번을 더 반복할 것 같아요. 파이팅!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넉 달도 안 남았는 거 제대로 해가지고 합격해야 되니까, 그러죠? 다음 주에는 이제 정상 이론도 주택법 남았죠? 그죠? 농지법은 곁다리로 해서 쓱 하면 되는데 그거까지 뭐 농지법 중개사법 시간에 물어보면 농지적 얘기 다 하잖아요. 또 대답 못하면 성질 내니까 좀 해세요. 농지법, 그래서 주택법과 농지법 하고요. 오후에는 주택법만 하면 돼요. 농지법 2개 나왔는데 따라 할 필요고, 오전에도 주택법 하고 오후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 한번 보고 그냥 7, 8월 달에 문제 풀면서 오후에 이렇게 돌리면 다 합격해요. 합격 안 하면 다 환불해 주지, 그까짓 것. 그래서 오후반에 대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오후반 해야 된다. 요새는 저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오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돌려주는 걸로 한다는데, 그러면 악착같이 다 합격시켜야 되잖아요. 오후반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손해 안 된다. 그래서 합격해야 돼요.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